인천 외곽 제12비행단 식당의 점심시간. 중령 임경일은 부하들의 시선을 즐기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대령 진급심사. 이미 마음은 대령이었죠. 그때 평복 차림의 낯선 여성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계급장도 없이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태도. 임경일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봐, 거기 군인 맞아? 복장 저게 뭐야? 말투가 왜 그래? 어디 부대야? 점검? 네가 공사 몇 기야? 순간 식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여성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대대장님.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인천 외곽에 자리한 제12비행단은 오늘도 고요했습니다. 이른 봄에 따스한 햇살이 활주로를 비추고 멀리서 전투기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는 오후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부대 식당에는 군복을 입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식판을 챙기는 소리, 국자로 반찬을 뜨는 소리, 그리고 낮은 대화 소리가 식당 안을 채워갔습니다. 대대장인 중령 임경일은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45의 나이 공군사관학교 30사기 출신인 임경일은 이 부대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 언제나 빳빳하게 다린 군복, 그리고 가슴에 달린 여러 개의 약장이 임경일의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배식을 받으며 임경일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당 안 여기저기서 젊은 장교들이 임경일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대장님, 식사하십니까? 한 대위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임경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자네도 식사하나? 예, 대대장님. 대위는 얼른 자리로 돌아갔고 임경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부하 장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그 시선들을 임경일은 즐기고 있었죠. 사실 임경일의 마음은 이미 일주일 후로 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령 진급심사였습니다. 대령 임경일. 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며 임경일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계급장 하나가 더 달린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죠. 30사기 동기들 중에서도 임경일은 빠른 편이었습니다. 몇몇은 아직 소령에 머물러 있고 중령까지 진급한 동기들도 대령 심사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임경일은 달랐습니다. 인사고과도 좋았고 상부와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무엇보다 실수 없이 부대를 운영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소령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대장님, 다음 주 심사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임경일은 국을 한 숟가락 뜨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할 게 뭐 있나? 그동안 해온 대로 하면 되지. 그래도 요즘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던데요. 까다로워봤자 실적과 경력이 말해주는 거야. 내가 공사 30사기인데 요즘 애들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임경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은 임경일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학사장교나 다른 경로로 입대한 장교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늘 마음 한편에 있었죠. 임경일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보면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선배 보고도 그냥 지나가고 계급장만 보고 판단하지. 옆에 앉은 대위가 조심스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은 예의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선배 보면 무조건 차렷 자세였는데. 임경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이어가는데
갑자기 식당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경일은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중년 여성이 평복 차림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검은색 재킷과 바지 차림이었죠.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고 짧게 자른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임경일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부대 식당은 기본적으로 군인들만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간혹 민간 행정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오기도 했지만 그들도 나름의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 여성은 달랐습니다.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은 채 당당하게 걸어가 식당 한쪽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임경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간 행정직이라면 최소한 계급장을 보고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죠. 더구나 저렇게 당당한 태도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으니까요. 옆에 앉은 소령도 저 여성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저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모르지. 민간 행정직인가? 아니면 외부 감사관? 감사관이면 미리 공지가 있었을 텐데요. 임경일은 다시 식사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저 여성에게로 향했습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구석이 있었죠. 저 태도, 저 여유로움은 단순한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경일은 국을 마저 마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행정과에 물어봐야겠어. 식당 안은 여전히 점심 식사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임경일은 식판을 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납대로 가며 다시 한번 저 여성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여성은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여전히 주변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경일은 고개를 저으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면 대령이 될 텐데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여성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임경일이 식당 출구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식판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무심코 고개를 돌린 임경일의 눈에 아까 그 평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다시 배식대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을 더 받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임경일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 여성의 태도, 저 당당함이 계속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군 생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임경일은 규율과 질서를 몸에 익혔습니다. 계급은 절대적이었고 복장은 정체성이었으며 예의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은 그 어느 것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평복 차림에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임경일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군기는 보여줘야 해. 임경일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중령이자 대대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곧 대령이 될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임경일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규율을 바로잡는 것은 지휘관의 의무였으니까요. 임경일은 다시 식당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배식대 앞에 선 여성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봐, 거기.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 장교들과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임경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성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임경일을 쳐다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고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임경일은 그 눈빛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군인 맞아? 복장 저게 뭐야? 임경일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부대에서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중령급 장교가 낯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성은 식판을 내려놓고 임경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식사하러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임경일에게는 그 평온함조차 건방져 보였습니다. 경어를 쓰고 있지만 존중의 느낌이 없었죠. 마치 형식적으로만 예의를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임경일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말투가 왜 그래? 어디 부대야? 임경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급장도 없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저 식사하러 왔다는 말만 반복하는 여성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비행단 점검 중입니다. 그 말에 임경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점검이라고요? 점검이라면 당연히 사전 공지가 있어야 했고 제대로 된 복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은 그 어느 것도 갖추지 않은 채 점검 중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임경일은 비웃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점검? 네가 공사 몇 기야? 그 순간 식당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배식을 받던 병사들이 손을 멈췄고 식사를 하던 장교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임경일의 말투는 명백히 무시와 조롱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면 제대로 된 장교가 아니라는 뜻이 담긴 질문이었죠. 더구나 반말까지 섞어가며 던진 그 질문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여성은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정리하듯 숟가락을 식판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임경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 있는 사람의,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대대장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경일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계급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여성이 완전히 낯선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임경일은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차피 부대 안에서 중령 계급장을 단 사람은 많지 않았고 대대장이라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곧 알게 된다고? 뭘 알게 되는데? 임경일이 다그쳤지만 여성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은 채 식판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임경일은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버리다니요. 하지만 식당 안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임경일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장교들은 조심스럽게 임경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임경일은 입술을 깨물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불쾌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대체 뭐야? 임경일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점검 중이라고 했으니 어디선가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행정과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감사관실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도 있었죠. 임경일은 사무실 문을 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대로 신분 확인해서 규정 위반이면 보고 올려야지. 대령 진급을 앞둔 시점에서 부대 규율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죠. 임경일은 책상에 앉아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행정가로 전화를 걸어 오늘 부대에 외부 점검 인원이 왔는지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문득 여성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말투, 그 미소, 그 여유로움이 임경일의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르는 뭔가를 저 여성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임경일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일주일 후면 대령 진급심사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을 순간이었죠. 이런 사소한 일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경일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뭐, 별일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여성의 눈빛이, 그 미소가, 그 말투가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임경일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지만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복 차림의 중년 여성, 당당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임경일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찜찜하지? 임경일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불안함이라고 하기엔 애매했고 그렇다고 무시하기엔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임경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임경일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임경일 중령입니다. 경일이 지금 바로 부대장실로 올라와. 부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굳어있는 목소리였죠. 임경일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부대장이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일은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임경일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군복을 바르게 여미고 모자를 챙겨 쓰고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임경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대령 진급심사와 관련된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부대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대장실 앞에 도착한 임경일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부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경일은 문을 열고 들어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임경일 중령 들어왔습니다. 부대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 대령 계급장을 단 부대장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임경일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대장은 임경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앉게. 임경일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합참에서 깜짝 점검이 들어온다더군. 그 말에 임경일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합참 점검이라고요? 합동참모본부에서 직접 나오는 점검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부대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을 때나 이루어지는 점검이었죠. 그런데 깜짝 점검이라니요.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자기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온다는 겁니까? 임경일이 물었습니다. 부대장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마 지금쯤 이미 부대 안에 계실 거야. 임경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이미 부대 안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혹시 아까 식당에서 본 평복 차림의 여성이 그 점검관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합참 점검이라면 당연히 군복을 입고 와야 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했으니까요. 임경일은 부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합참 점검이요? 아, 그 평복 차림 여군인가 봅니다. 임경일의 말에 부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임경일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뭐, 평복 차림 여군이라고? 부대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임경일은 부대장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예, 아까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봤습니다. 평복 차림에 굴레도 제대로 안 하고요. 감히 내 앞에서. 임경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대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임경일은 깜짝 놀라 말을 멈췄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말했나? 부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경일은 당황했습니다. 그분이라고요? 단순히 여군이나 점검관이 아니라 그분이라고 부르는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임경일은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군 장교겠죠. 부대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임경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심해. 오늘 그분이 직접 합참 점검을 주관하신다더군. 그 순간 임경일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커피가 컵 가장자리까지 출렁였죠. 임경일은 황급히 커피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본 그 여성이 합참 점검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 임경일이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이봐, 거기. 군인 맞아? 복장 저게 뭐야? 말투가 왜 그래? 어디 부대야? 점검? 네가 공사 몇 기야? 임경일은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 여성이 합참에서 온 고위급 인사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합참 점검을 주관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최소한 영관급 이상일 텐데 평복 차림에 계급장도 없이 돌아다닐 리가 없었으니까요. 부대장님, 그분이 정말 합참에서 오신 분입니까? 그런데 왜 평복 차림으로? 임경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깜짝 점검이니까 그러시는 거지. 미리 군복 입고 오시면 다들 준비하잖나. 임경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깜짝 점검의 목적은 평소 부대의 실제 모습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오신다면 모두가 긴장하고 준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짜 문제는 숨겨질 수 있었죠. 그래서 평복 차림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임경일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성이 바로 합참 점검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 여유로운 태도, 당당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 곧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부대장은 임경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대대도 점검 대상이야. 준비 잘해. 임경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대대가 점검 대상이라는 것보다 아까 식당에서 자신이 저질렀을지도 모를 실수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여성이 합참에서 온 고위급 인사라면 임경일의 태도와 말투는 명백한 무례였습니다. 아니, 무례를 넘어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임경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부대장실을 나오는 임경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임경일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사과를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임경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까 식당에서의 장면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성의 얼굴, 여성의 미소, 그리고 여성이 남긴 말.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임경일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일주일 후 대령 진급 심사를 앞둔 시점에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부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합참 점검단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복도는 깨끗이 정돈되었고 각 사무실에서는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지휘통제실에는 부대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임경일도 지휘통제실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두근거림을 넘어 두려움에 가까웠죠. 아까 부대장실에서 들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합참 점검을 주관하는 분이 오늘 부대 안에 계시다는 말. 그리고 평복 차림의 여성. 임경일은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발 아니길. 임경일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본 여성이 정말로 합참에서 온 고위급 인사가 아니길, 그저 우연의 일치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지휘통제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평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봤던 바로 그 여성이었죠. 검은색 재킷과 바지, 짧게 자른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성의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위험이 달랐고 여성을 따라 들어오는 참모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부대장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차렷 자세로 서며 오른손을 올려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다른 참모들도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임경일도 본능적으로 경례 자세를 취했지만 머리는 하얘져 있었습니다. 합참의장님, 제12비행단 점검을 명받았습니다. 부대장의 목소리가 지휘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임경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합참의장이라고요? 식당에서 봤던 그 여성이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이라는 말인가요? 임경일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혜영은 천천히 부대장의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7세의 나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사성장군인 대장, 그리고 합참의장. 서혜영의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학사장교로 시작해 수많은 난관을 뚫고 오늘의 자리에 올랐죠. 여군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며 실력으로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서혜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경례를 내리며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혜영은 천천히 지휘통제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각종 장비들, 모니터들, 그리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장교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임경일은 서혜영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벽에 붙어 있고 싶었고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혜영의 시선은 정확히 임경일에게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임경일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서혜영은 임경일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여유롭게 다가왔습니다. 임경일은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서혜영이 임경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대대장님, 아께는 점심이 입맛에 맞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지휘통제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참모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서혜영과 임경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부대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임경일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임경일은 겨우 말문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임경일은 고개를 숙이며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참의장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당황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최고 위직 중 하나인 합참의장에게 반말을 했고 무시했으며 모욕까지 했던 것입니다. 서혜영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임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혜영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사람을 기수로만 보는 버릇은 위험하지요. 그 한마디가 임경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임경일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공사 몇 기야?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면 제대로 된 장교가 아니라는 듯이 했던 그 말. 하지만 서혜영은 학사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공사 출신이 아니었지만 실력과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임경일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편견이, 교만함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주일 후 대령 진급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서혜영은 더 이상 임경일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부대장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부대 운영 현황부터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부대장은 얼른 답했습니다. 예, 의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서혜영은 부대장을 따라 브리핑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참모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지휘통제실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임경일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한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임경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령 진급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명예마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임경일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소령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브리핑 장소로 가봐야겠네. 임경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브리핑 장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아까 서혜영이 남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기수로만 보는 버릇은 위험하지요.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고 질책이었으며 임경일의 잘못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브리핑 장소 앞에 도착한 임경일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서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대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하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이 담긴 목소리였죠. 임경일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점검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경일에게 내려질 평가였습니다. 점검은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서혜영은 부대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운영 현황, 인력 배치, 안전관리, 장비 상태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임경일도 자신의 대대에 대한 브리핑을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평소와 달리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서혜영은 임경일의 브리핑을 들으며 가끔 질문을 던졌지만 개인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혜영과 정검단은 부대를 떠났고 부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임경일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임경일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지만 임경일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오후 6시가 조금 지났을 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임경일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임경일 중령입니다. 중령님, 인사과입니다. 지금 본부에서 긴급 공문이 왔습니다. 인사과 담당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임경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공문입니까? 중령 임경일의 근무 태도 및 언행에 대한 조사 착수 통보입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본부로 출두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임경일은 손에 들린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사 착수라고요? 벌써 공식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임경일은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식당에서의 언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CCTV 영상이 이미 본부에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임경일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식당에 CCTV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중령이고 상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평복 차림의 여성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영상이 지금 임경일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경일은 힘없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임경일은 책상에 엎드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임경일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됐습니다. 평복 차림의 여성이 식당에 있어도 그냥 자기 식사나 하고 나오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임경일은 참지 못했습니다. 군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중령이라는 자만심이 임경일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됐잖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CCTV 영상은 보고되었고 조사는 시작되었으며 일주일 후 대령 진급심사를 앞둔 임경일에게 이것은 치명타였습니다. 임경일은 고개를 들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대령 진급 준비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임경일은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 소용없겠지.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임경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대대 소속 대위 2명이 복도에서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진급 명단에서 빠졌다더라. 대대장님 말이야? 정말? 응, 식당에서 합참의장님한테 그렇게 말했다잖아. 당연히 빠지지. 공사 30사기라더니 결국 자만이 문제였네. 임경일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말릴 힘도 화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위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임경일은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임경일은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 괜찮은 거야? 인터넷에 이름 떴어. 임경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인터넷에 이름이 떴다고요? 임경일은 급하게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쳐넣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사 관련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공군 중령 합참의장에게 막말. 영상 논란. 임경일은 클릭했습니다. 글 내용에는 오늘 있었던 일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의 대화 내용, 임경일의 태도, 그리고 그 상대가 서혜영 합참의장이었다는 사실까지. 댓글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공사 출신이라고 자만하다가 망했네. 합참의장님한테 저런 태도라니 군기가 문제지. 진급은 글렀겠다. 임경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이 일은 부대 안에서만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 퍼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임경일의 이름은 이제 부정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임경일은 사무실을 나와 부대 숙소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지나가는 병사들이 임경일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당하게 걸었을 텐데 오늘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임경일은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부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지만 임경일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경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마치 임경일의 인생처럼.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경일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편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전화벨은 계속 울렸습니다. 임경일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통화하기 힘들어. 나중에 얘기할게. 문자를 보내고 임경일은 휴대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부대의 일상적인 소음이 들렸지만 임경일의 방 안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임경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명예가, 자부심이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식당에서의 단 몇 마디였습니다. 임경일은 깨달았습니다. 계급장이, 기수가, 출신이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경일은 본부로 출두했습니다. 조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었으니까요. 조사관들은 식당 CCTV 영상을 보여주었고 임경일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임경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임경일은 부대로 돌아와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정과 비난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부하 장교들은 예전처럼 편하게 다가오지 않았고 동료들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임경일은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진급 누락 통보서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인사과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가져온 서류였습니다. 임경일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공식적인 문구들, 차가운 행정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대령 진급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경일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임경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에서는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임경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지시만 간단히 내렸고 회의에서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식사도 혼자 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임경일을 피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임경일은 혼자 부대 뒤편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걷다가 임경일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문득 서혜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지휘통제실에서 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서혜영이 작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품격은 계급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임경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임경일은 지난 2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떠올렸습니다. 계급이었습니다. 출신이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나왔는지, 몇 기인지, 어떤 보직을 거쳤는지, 그것이 임경일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람 자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계급장을 받고 양력을 봤으며 겉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낫다고 판단되면 무시했습니다. 높다고 판단되면 아첨했습니다. 임경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공군사관학교 30사기라는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중령 계급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결국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고 품격을 잃었으며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경일은 벤치에서 일어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군복을 벗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옷걸이에 걸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임경일은 조용히 군복을 벗어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름을 펴고 먼지를 털고 가지런히 개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군복을 바라보며 임경일은 생각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던 동안 난 군인이 아니라 권이었구나.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고 의무였으며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임경일은 군복을 권위의 상징으로만 여겼습니다. 사람들 위에 서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진짜 지휘관의 품격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임경일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부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당직 근무가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 병사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임경일도 한때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변했습니다. 계급이 올라가면서 보직이 바뀌면서 권력을 맛보면서 변해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 괜찮아? 아내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임경일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무슨 소리야?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아내는 위로했지만 임경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임경일의 경력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고마워. 곧 집에 갈게. 통화를 끝내고 임경일은 다시 군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입어야 할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입을 것입니다. 권위가 아니라 책임으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입을 것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변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임경일은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진급은 좌절되었고 부대 내에서의 입지도 좁아졌습니다. 저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명예 저녁이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임경일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임경일에게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합참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혜영 합참의장이 직접 임경일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경일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면담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할 말도 변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임경일은 합참 본부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임경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경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합참 본부에 도착한 임경일은 안내를 받아 의장실로 향했습니다. 의장실 앞에 섰을 때 임경일은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임경일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군사 서적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혜영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이는 서혜영의 모습은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임경일 중령입니다. 임경일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혜영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도 동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서혜영은 임경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임경일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혜영도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임경일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서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임중령, 나는 공사 출신이 아니야. 학사장교로 시작했지. 임경일은 고개를 들어 서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혜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지 못한 차별을 더 많이 겪었어. 공사 출신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알아? 학사장교라고, 여군이라고, 제대로 된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내가 배운 것보다 더 큰 걸 배웠어. 임경일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혜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겪어온 일들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경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건 계급이 아니라 예의야. 그 말이 임경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의. 그렇게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계급도 출신도 경력도 아닌 예의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임경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경일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습니다. 서혜영은 임경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후배로서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을 살릴 수 없어. 임경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이미 조사는 끝났고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진급은 좌절되었고 전역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임경일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혜영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서혜영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마치 임경일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려는 듯 했습니다. 군인은 명령을 따르기 전에 인간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해. 그 말에 임경일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수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계급, 출신, 명예보다 먼저 와야 할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것을 임경일은 잊고 살았습니다. 임경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평생 올렸던 어떤 경례보다 정중한 경례였습니다. 마음을 담은 경례였습니다. 합참의장님, 그 말씀 평생 새기겠습니다. 서혜영은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임경일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임중령. 서혜영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벗어도 당신은 여전히 이 나라의 일원이야.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잃었지만 사람으로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임경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서혜영의 말은 질책이면서 동시에 위로였습니다.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일은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서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다시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임경일은 그것이 면담이 끝났다는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가봐도 좋습니다. 서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경일은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의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섰을 때 임경일은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무너졌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계급과 명예를 잃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임경일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임경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전투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임경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제12비행단의 식당은 여전히 점심시간이면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식대 뒤편 설거지 공간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임경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지 않았습니다. 군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청소 용역 직원의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임경일은 식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깨끗이 닦았습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반짝이게 닦아 다시 배식대로 올렸습니다. 저녁 후 임경일은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 넘게 군인으로만 살았던 임경일에게 민간인의 삶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생계도 있었고 무엇보다 임경일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며 자신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부대 청소 용역 채용 공고를 받습니다. 임경일은 지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예전에 중령이었던 사람이 같은 부대에서 청소 용역으로 일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경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기억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출근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동정,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경일은 담담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익숙해졌습니다. 배식대 앞에서 대위 2명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분 예전 대대장님 아니야? 맞아. 임경일 중령이셨던 분. 지금은 청소 용역이시라니. 참 많이 달라지셨네. 그래도 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하대.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시고 일도 정말 꼼꼼하게 하신다던데. 임경일은 그 대화를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식판을 닦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깨끗해진 식당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기뻤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임경일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 쪽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었습니다. 임경일은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혜영이었습니다. 임경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서혜영이었습니다. 서혜영은 배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서혜영을 알아보고 긴장했지만 서혜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임경일은 멈춰서서 서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혜영도 임경일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임경일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반가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서혜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타깝게 볼까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식사를 마친 서혜영이 식판을 들고 반납대로 왔습니다. 임경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혜영은 식판을 내려놓으며 임경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판이 참 반짝이네요. 임경일은 서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비난이나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평온했습니다. 임경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군복을 닦는 기분입니다. 그 말에 서혜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임경일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교만함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겸손함이 배어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서혜영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버텼어요, 임중령. 아니, 임 후배. 그 말에 임경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임 후배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서혜영의 인정이었고 격려였으며 용서였습니다. 임경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임경일도 서혜영을 선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서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계속 잘하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서혜영은 돌아서서 식당을 나갔습니다. 임경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식당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이었습니다. 임경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임경일은 다시 식판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병사들이 지나다니고 장교들이 이야기하고 식당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임경일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석 달 전 이곳 식당에서 임경일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 식당에서 임경일은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겸손함, 그리고 존중이었습니다. 임경일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별은 못 달았지만 마음에 별 하나 새겼다. 계급장에 다는 별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더 빛나는 별을 새겼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별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급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전투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경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하얀 비행운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임경일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젊은 소희가 말했습니다. 저분 정말 달라지셨네요. 옆에 있던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보다 훨씬 존경스러워 보이세요. 임경일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계급장을 달고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존경받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의미 있었습니다. 진짜 존경은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임경일은 오늘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식판을 닦고 바닥을 쓸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평범한 일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임경일은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한 자리였습니다. 높지 않지만 당당한 자리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임경일은 작업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임경일은 부대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대대장으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청소 용역으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임경일은 부대를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임경일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식판을 닦고 식당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임경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계급장은 없었지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명예는 잃었지만 품격을 얻었습니다. 임경일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예전보다 훨씬 의미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